혹시 개인적으로 산을 갖고 계신 분들, 이른바 사유림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 많으셨죠?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줄 새로운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숲경영 체험림이라는 제도를 통해 잠자던 숲이 어떻게 새로운 소득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산을 가지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그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? 그냥 가지고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이걸로 뭔가 실질적인 소득을 만들어내기란 참 어려웠습니다. 많은 임업인들이 이런 고민을 해오셨을 텐데요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. 네, 그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숲경영체험림 제도입니다. 이건 단순히 숲을 보존하고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요. 임업인이 전문적으로 하던 활동에 방문객들이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 서비스까지 합친 겁니다. 말 그대로 숲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뽑아내는 혁신적인 모델인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, 그리고 정확히 뭔지부터 보고요.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, 또 우리나라 첫 번째 사례는 어땠는지 살펴볼 겁니다. 기존 제도랑은 뭐가 다른지도 비교해보고, 마지막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 임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숲경영 체험림이라는 제도가 대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게 사실 아주 따끈따끈한 제도입니다. 보시면 2022년 6월에 관련 법이 바뀌면서 드디어 법적인 근거가 생겼고요. 딱 1년 뒤인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올해 5월이죠. 정말 역사적인 우리나라 1호 숲경영체험림이 문을 열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대체 숲경영체험림, 이게 정확히 뭘까요? 이름이 좀 길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핵심 개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법적인 정의는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산주인, 그러니까 임업인이 자기 숲에서 원래 하던 일 있잖아요. 나무 심고 가꾸고 버섯이나 약초 같은 임산물도 따고요. 이런 활동들을 방문객들이 직접 와서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. 여기에다가 숙박 같은 휴양시설까지 딱 더해서 그야말로 체험과 휴양을 한 번에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. 이 제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딱 두 가지예요. 첫째, 임업인들 돈 벌게 해주자. 숲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걸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자는 거죠. 그리고 둘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숲 체험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. 그냥 눈으로만 보는 숲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그런 새로운 휴양 문화를 열자는 거예요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?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또 어떤 기준들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. 자격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그냥 산주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임업 후계자나 독림가로 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전문가여야 합니다. 둘째, 규모도 좀 있어야 해요. 최소 5만 제곱미터, 그러니까 축구장 한 7개 정도 크기는 되는 숲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. 계획서만 내는 게 아니라 산림경영 계획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숲을 가꿔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. 한마디로 전문성을 갖춘 진짜 임업인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. 시설을 지을 때도 아주 깐깐한 기준이 있습니다. 이 표에 있는 숫자들을 잘 보셔야 해요. 제일 중요한 건 숲을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건물을 짓거나 땅을 파는 개발 면적 있죠? 이게 전체 숲의 10%를 넘으면 안 되고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. 반대로 임업체험을 위한 공간은 아주 넓게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, 전체 면적의 20%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요. 건물도 자연 경관 해치지 않게 2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. 꽤 빡빡하죠? 물론 이걸 다 하려면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? 그래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.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곳당 최대 8억 원까지 아주 저렴한 이자로 정책 자금을 빌려줍니다. 이건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정말 중요한 규제가 하나 풀렸습니다.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인데요. 예전에는요, 사업 계획에 들어간 숲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는 그 면적만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. 와, 이건 정말 임업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 줄어든 거죠.
산림청 관계자의 말에서도 이 변화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죠. 임업인들은 소득이 늘어서 좋고 국민들은 더 많은 숲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계속 이론적인 얘기였는데요. 이제 진짜 사례를 한번 만나보시죠. 이 모든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서 탄생한 대한민국 1호 숲 경영체험림, 과연 어떤 곳일까요? 바로 여기입니다. 강원도 횡성에 있는 싱싱포레라는 곳인데요. 임업 후계자인 박영순 대표가 운영하는 곳인데 특히 산양삼 재배 체험을 중심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. 제도가 시행되고 약 10개월 만에 나온 정말 귀한 첫 번째 결실이죠. 산림청 담당자의 말처럼 이 1호 승인은 그냥 장소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닙니다. 3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제도가 드디어 현실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. 이걸 신호탄으로 더 많은 임업인들의 소득 구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. 여기서 아마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. 근데 기존에 있던 자연휴양림이나 숲체원 같은 거랑 뭐가 다른 거지? 맞습니다. 헷갈릴 수 있죠. 그 차이점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목적이에요. 자연휴양림은 주로 쉬고 경치 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숲체원은 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이죠. 그런데 숲경영체험림은 계속 강조했지만 임업경영체험과 휴양,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. 또 하나, 운영 주체가 바로 임업인 자신이라는 점, 그리고 핵심 시설이 숙소가 아니라 임업체험시설이라는 점이 완전히 다릅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이 숲경영 체험님이라는 제도가 앞으로 우리 임업에 어떤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첫째, 그동안 잠자고 있던 개인 소유의 숲을 깨워서 돈을 버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. 둘째, 임업이라는 생산활동과 국민들의 휴양에 만나는 새로운 융복합 공간이 탄생했다는 것. 셋째, 계속되는 규제 완화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게 됐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숲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의 가치를 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숲경영 체험님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그저 서 있기만 하던 숲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,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숲 혹은 여러분 주변의 숲은 과연 어떤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